라온 레지던스 노후의 천국이라는 문구가 화려한 브로셔 속 사진들과 함께 눈에 들어왔다. 푸른 잔디와 반짝이는 수영장, 미소 짓는 노인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72살 김영숙은 책장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다. 여기서라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겠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약속엔 늘 작은 글씨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저녁에 아파트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넓은 집 안을 차갑게 울리고 있었다. 자녀 둘은 오랜만에 찾아와 말을 건넸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외로워 보여요. 라온 레지던스로 가보세요. 거긴 요양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숙은 잠시 손에 쥔 집 열쇠를 바라보다가 계약서 위에 떨리는 펜을 가져다 댔다. 사인 소리가 울리고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햇살이 가득한 정원 유럽풍 건물 외벽, 웅장한 분수와 고급 레스토랑이 펼쳐졌다. 직원들은 미소 지으며 인사했고 자녀들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여기선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영숙은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시선은 멈췄다. 정원 한 구석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낯선 노인. 화려한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쓸쓸한 그림자. 그 순간 음악은 뚝 끊기고 내레이션이 흘렀다. 행복한 노후? 아니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아침 햇살이 크게 들어오는 식당 홀, 유리창 너머로 정원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다.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오가며 테이블마다 활기가 넘쳐 보였다. 설레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지만 막상 어디에 앉아야 할지 발걸음이 멈췄다. 조심스레 구석 자리에 앉아 식판을 내려놓았지만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화려한 대화가 이어졌다. 우리 손주 이번에 외국에서 상 받았다더라. 딸이 투자한 건물이 올랐다더라. 우리 아이는 명문대에 다닌다네. 자랑과 웃음이 가득한 말들 사이에서 내 앞의 음식은 유난히 고요하게만 보였다. 용기를 내어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온 건 어색한 미소뿐이었다. 그들은 곧 다시 자기들 이야기로 돌아갔고 내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진 듯 사라졌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더 외로운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고개를 떨군 채 숟가락을 움직이다가 문득 시선이 머문 곳이 있었다. 구석 자리에서 책을 들고 식사하는 한 여인, 검은 카디건을 걸친 채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어쩐지 눈길이 끌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여기 같이 앉아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혼자 먹는 게 심심했는데 잘 됐네요. 앉으세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은 풀어졌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오랜만에 편안함이 찾아왔다. 자식 자랑도 재산 얘기도 아닌 그저 살아온 세월과 오늘 하루에 관한 대화였다. 화려한 말들로 가득한 식당 한가운데에서 구석의 이 작은 테이블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살짝 스며들고 있었다. 과연 이 인연을 오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식당의 소란 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첫 며칠 동안은 모든 게 신기했다. 정원 산책길엔 꽃이 만개 있었고 공기마저 상쾌했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그 안엔 요가, 미술원의 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혀 있었다. 직원은 밝은 미소로 설명했다. 여긴 노후가 지루할 틈이 없을 거예요. 호기심이 생긴 나는 요가 수업에 참여했다. 넓은 유리창 너머 햇살이 쏟아지는 스튜디오였다. 몇몇은 능숙하게 동작을 따라했지만 어설픈 나조차도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아침마다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겠구나. 수업이 끝난 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흩어졌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혼자 방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다음 날에는 원예 프로그램을 들었다.
온실 안엔 화사한 꽃과 푸른 식물이 가득했다. 몇몇은 정성스레 화분을 손질했고 나는 작은 모종을 심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시간이 매일 주어진다면 새로운 삶이 가능하겠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작은 이상이 보였다. 요가 강사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대신 벽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프로그램 일정 조정 중 추후 공지 예정. 사람들은 웅성였지만 직원은 대답을 피했다. 곧 다시 시작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다. 요가뿐 아니라 미술 수업도 중단되었다. 활기로 가득했던 게시판엔 취소 공지만 나란히 늘어갔다. 처음 약속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네. 내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화려하게 포장된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눈에 띄게 달라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로비에 서 있던 친절한 직원이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다. 청소 담당자도 줄어든 듯 복도 한쪽엔 먼지가 쌓여갔다. 화장실에는 수건이 채워지지 않았고 세면대 거울엔 물때가 남아 있었다. 예전 같지 않네.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다른 이들은 애써 모른 척하는 듯 했다. 식당에서도 변화는 분명했다. 처음엔 정갈하던 식단이 점점 단출해졌다. 고급스러웠던 반찬 대신 평범한 국과 말라버린 나물이 놓였다. 입주민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다. 요즘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해졌대? 하지만 직원에게 물으면 늘 비슷한 대답만 돌아왔다. 재료 수급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요. 곧 나아질 겁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표정엔 여유가 없었다. 그들의 눈가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저녁 무렵 복도를 지나던 중 들려온 대화는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야간에는 의료실이 운영되지 않는다네. 응급 상황 땐 그냥 119를 불러야 한대.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24시간 의료 지원이 장점이라던 곳 아닌가. 처음 들었을 땐 단순한 소문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다. 관리비는 그대로인데 서비스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빈 의자와 줄어드는 인력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복도 끝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옆방에 한 어르신이 허리를 부여잡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은 비틀거렸다. 숨소리마저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급히 다가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할아버지는 이를 악문 채 대답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의료실에 가야겠어요. 순간 안도감이 스쳤다. 여긴 24시간 의료 지원이 있는 곳이니까. 함께 의료실 앞에 도착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안에서는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다. 문 옆 작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야간 근무체제 개편으로 인해 긴급 상황 시 프런트로 연락 바랍니다. 나는 당황한 얼굴로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현재 야간 간호사는 없습니다. 심각한 경우 119를 이용해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의 무심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응급 상황이라 했지만 직접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결국 통증을 참고 천천히 방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분명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인데 불안이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관리비 청구서를 확인한 순간 눈이 커다랗게 떠졌다. 지난달보다 무려 15%가 올라 있었다. 금액은 그대로인데 생활은 더 불편해졌는데 말이다. 식당 반찬은 점점 줄어들었고 프로그램은 하나둘 사라졌다. 청소도 허술해졌고 직원들의 얼굴도 자꾸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정자 할머니에게 청구서를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관리비가 올랐으면 서비스도 좋아져야지 왜 더 나빠지는 거야? 그때 다른 입주민들도 다가와 수군거렸다. 이건 말이 안 돼. 우리 돈은 어디로 간 거지? 불만은 커졌지만 직원들은 늘 같은 말만 했다. 운영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말끝은 흐릿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자신들도 모르는 일이라는 듯 보였다. 식당에 앉아 있으면 여전히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제 그 자랑도 허공에 떠 있는 듯 사람들의 눈빛에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겉모습은 여전히 화려하지만 속은 흔들리고 있구나. 관리비 고지서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이곳의 균열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점심시간 식당은 여느 때처럼 붐볐다. 하지만 그날 음식 맛은 어딘가 이상했다. 국은 미지근했고 반찬은 질겼다. 몇 숟가락 뜨자 속이 더부룩해졌다. 식사를 마친 뒤 여기저기서 속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자 할머니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배를 움켜쥐었다. 영숙 씨, 나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어. 속이 너무 불편해. 잠시 후 식당을 다녀간 사람들 사이에서 구토와 설사가 이어졌다. 처음엔 몇 명뿐이었지만 저녁 무렵엔 수십 명으로 늘어났다. 다음 날 관리사무소 벽에 공지문 한 장이 붙었다. 최근 일부 입주민이 소화 불량을 호소했습니다. 식자재 관리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점검 예정이라니 이미 사고가 났잖아. 나는 정자 할머니와 함께 관리소로 갔다. 벌써 몇몇 입주민들이 따지고 있었다. 비싼 관리비 내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우릴 뭘로 보고 이런 음식을 내나요? 담당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다. 최근 운영이 어려워져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정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직원은 더 말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사무실 안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날 이후 식당 음식은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불안은 입주민들 사이에서 더 커져만 갔다. 식중독 소동 이후 입주민들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얼굴마다 괜찮으세요? 라는 인사가 먼저였다. 하지만 식당의 불만은 멈추지 않았고 프로그램은 여전히 재개되지 않았다. 정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대로 있다간 더 큰일이 나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대답했다. 우리 목소리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엔 다들 눈치를 보며 망설였다. 누군가는 그냥 참자고 했다. 이곳 말고 갈 데가 어디 있겠어. 집보다 낫잖아. 그러나 몇몇은 불안한 얼굴로 속내를 내비쳤다. 솔직히 요즘 매일 걱정돼요. 응급 상황이라도 생기면 어쩌죠? 정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혼자서는 못 바꾸지만 함께라면 가능해요. 우리는 용기 내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식당 한쪽 빈자리에 둥글게 모여 앉았다. 각자 경험한 불편과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어갔다. 밤에 혼자 아팠는데 의료실이 닫혀 있었어요. 정말 무섭더군요. 관리비는 올랐는데 생활은 점점 힘들어져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모임은 조용했지만 묘한 힘이 있었다. 서로의 고개가 조금씩 끄덕여졌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희미한 연대감이 싹트는 걸 느꼈다. 정자 할머니가 내게 속삭였다. 우리 외부에 알려야 해. 기자라도 찾아야지.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해답처럼 들렸다. 며칠 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지역 독립 PD 장민우를 만나기로 했다. 정자 할머니의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으로
사회 문제를 다루는 작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의 얘기를 차분히 들으며 눈빛을 굳게 했다.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영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날 밤 그는 작은 캠코더와 휴대폰을 들고 레지던스 안으로 몰래 들어왔다. 복도 구석에 방치된 쓰레기통, 먼지가 쌓인 로비 카펫이 화면에 담겼다. 텅 빈 프로그램실과 닫혀있는 의료실 문도 촬영되었다. 식당에서는 반찬이 줄어든 식판과 입주민들의 시선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나는 긴장했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촬영 중간에 기자는 내게 물었다. 혹시 직접 인터뷰해 주실 수 있나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숨을 고르고 카메라 앞에 앉았다. 처음엔 이곳이 천국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옥 같은 현실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단호하게 흘러나왔다. 관리비는 오르는데 서비스는 사라지고 심지어 응급 상황조차 외면당합니다. 말을 끝내자 정자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이 용기를 더해 주었다. 촬영은 밤새 이어졌고 모든 현실이 카메라에 담겼다. 렌즈 속의 진실이 세상으로 나갈 날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기 시작했다. 촬영이 이루어진 지 며칠 후 레지던스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운영 측에 무언가 전해진 듯 우리는 관리 사무소로 불려갔다. 문 안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정장을 입은 운영 책임자 한도현이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분이 하신 행동 때문에 곤란해졌습니다. 책상 위엔 두툼한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는 손끝으로 그것을 두드렸다. 하지만 조용히 넘어가 주신다면 저희도 도울 수 있습니다. 서류를 앞으로 밀자 눈에 들어온 건 위약금 면제 조건이었다. 이곳을 떠나실 때 위약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마시죠. 순간 정적이 흘렀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우리가 떠나면 남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요? 책임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분들은 각자 선택을 하시겠죠. 정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린 우리만 살려고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걷어갔다. 그럼 법대로 하시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우리를 위협했지만 우리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가 말한 건 단 한마디도 거짓이 아닙니다. 나는 또렷하게 그렇게 말했다. 정자 할머니도 힘주어 덧붙였다. 이제 곧 누가 진실을 말했는지 드러나겠죠. 사무실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며칠 뒤 기다리던 날이 찾아왔다. 지역 방송 채널에 우리의 이야기가 공개된 것이다. 억대 분양 최고급 레지던스의 충격적 실상. 뉴스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먼지가 쌓인 로비와 텅 빈 프로그램실이 차례로 비춰졌다. 닫혀있는 의료실 문과 식중독 소동에 불안한 입주민들 얼굴도 나왔다. 그리고 화면은 내 인터뷰 장면으로 바뀌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만큼은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정자 할머니가 옆에서 내 손을 꼭 잡았고 눈시울이 젖어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보도가 끝나자 레지던스 내부는 술렁였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다. 잠시 후 운영사는 긴급 입장을 냈다. 일부 사실과 다르며 곧 개선 조치를 하겠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입주민 가족들이 하나둘 몰려오기 시작했다. 기자들도 연달아 현장을 찾았고 인터넷에는 분노의 댓글이 쏟아졌다. 노후의 천국이라더니 지옥이었네. 부모님을 어떻게 이런 곳에 맡겼단 말인가.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제는 운영사도 발을 빼기 어려웠다.
며칠 뒤 드디어 공식 발표가 나왔다. 희망하는 입주민은 위약금 없이 퇴거 가능. 소식은 3시간에 퍼졌고 사람들의 얼굴엔 안도의 빛이 번졌다. 정자 할머니가 나를 보며 속삭였다. 이제 드디어 자유를 찾을 수 있겠구나. 서울로 돌아온 지 며칠, 나는 오래 비워두었던 집 문을 열었다. 낯설 만큼 조용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은 편안했다. 곧 정자 할머니가 작은 짐을 들고 찾아왔다. 혼자보단 둘이 낫지 않겠어?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면 TV 앞에 나란히 앉아 사소한 이야기로 웃음을 나눴다. 화려한 시설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집 안에 가득했다. 정자 할머니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결국 사람 곁에서 사는 게 행복이구나.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돈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시간이 답이죠.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작은 집 안엔 새로운 시작의 공기가 흘렀다. 이제 우리의 노후는 누구의 약속이 아닌 우리가 만든 길 위에 있었다.